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가출도 몇 번 했고 이래가지고 17살 때부터 밖에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배는 채워야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막 괜찮은 거 막 이렇게 외롭고 막 그래도 버텼어요.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17, 18 될 때부터 막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녔었어요. 절도였어요. 와, 난 진짜 이런 사람인가? 그거 소녀로 맞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망했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는 왜 자꾸 어두운 터널만 걷고 있냐? 나도 밝은 길을 걷고 싶은데 남들은 다 걷는데 왜 나는 못 걷냐? 법을 어긴 아이들이 재판을 받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 오는 곳, 소년원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몸 검사부터 받는다. 본인이 이제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지금 현재 아프다거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알아야 될 부분들 그걸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옷, 체육복 3벌. 아, 체육복 3벌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 바지, 그리고 수건도 3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예. 네. 양말도 3개. 컵. 그다음에 비누가. 네네. 그리고 비누. 그리고 칫솔, 휴지. 물품을 받은 뒤엔 신입반으로 이동한다. 소년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익히고 숙소를 배정받는다. 작은 침대 3개를 겨우 놓을 수 있는 공간. 소년원생들의 숙소, 생활관이다. 아이들이 몰릴 땐 이 방을 4명, 5명까지 같이 써야 한다. 재판 결과 7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소년원으로 온다. 하루 일과는 어떨까? 아침에 6시 30분에 기상해서 세면하고 생활실 정리하고 그리고 9시까지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그러면 9시부터 교육관으로 이동해서 11시 40분까지 오전 수업을 받고
16시 40분이죠. 그때까지 오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생활실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일기 쓰기, 그다음에 TV 시청, 편지 쓰기 이렇게 개인 시간 갖고 21시 되면 취침하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바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구금시설이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차렷! 선생님께 준비! 학습 활동 1번. 어머니를 생각하는 완득이의 마음. 그러나 소년원생 일상은 다른 학생들처럼 교육에 집중돼 있다. 봐주지 마라. 나 이렇게 봐.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른 곳이다. 두 선수의 합이 계속된다. 완득이의 소년원은 학교다.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된다. 법의 무거움도 알려주고 비행과 어떤 그 범죄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타인들에게 어떠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비행. 범죄가 논란이 될 때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법을 어긴 아이들, 처벌보다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소년보호재판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게 드러난 결과를 보고서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조금 엄하게,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확 좀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당연히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엄히 처벌해서 그게 없어질 수 있으려면 영구격리만이 답이겠죠. 근데 영구격리를 우리 사회가 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번 엎지른 친구가 물을 또 엎지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현행 소년보호제도엔 아직 성장 단계인 아이들을 엄하게 처벌만 해서는 오히려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 책임 능력을 이제 정하고 있고요. 만 14세 이상인 친구가 아주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때는 형사 재판을 가지요, 당연히. 교도소에 가게 되면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학교가 단절돼요. 그러나 소년원은 기본적으로 학교 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소년원생들은 무서운 10대, 흔히 말하는 흉악범일까? 소년들의 비행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을 경우 법원은 우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를 어겨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뒤는 폭력, 절도순이고 강도 등 강력범죄는 1% 수준이다. 즉, 교도소를 갈 만큼 무거운 범죄는 아니고 현행법상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기엔 어린 나이여서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돼 교육을 받는다. 여학생들만 있는 소년원이다. 정원은 80명.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실 여기 와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일정 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서 나 이것도 할 수 있네. 반에서 꼴찌. 나는 열등생. 애들이 내가 오는 걸 싫어해.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인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낙인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선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 기회를 발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목표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다 소년원에 왔을까? 상담 과정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좀 법규를 좀 위반하고 이렇게 왔지만 학생들의 일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보다 보면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나 성폭력이나 뭐 어떤 사건에서는 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좀 우울감이 심하고 좀 불안감도 있고 분노 경험도 많고 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좀 고위험 학생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좀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밤에 악몽에 좀 시달리는 학생도 있었고 큰 소리가 나면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좀 깜짝깜짝 놀랜다던가. 아이들의 사실 처음에 비행을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게 될까 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아이의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자랐을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모님이 없거나 저렇게 폭력적인 가정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1차 보호망인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방치된 아이들이 주로 소년원에 온다는 얘기다. (10대) 청소년기를 소년원에서 보낸 청년들을 만났다. 음. 16살에서 나와서 17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했어요. 1년 동안은. 근데 집이 없거든. 뭐 공원에서 비닐 감싸고 막 다리게 안 울게. 배는 채워야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막 괜찮은 거 막 골라다가 막 먹고 이렇게 1년을 버텼죠. 비행의 시작은 폭력이었다. 어렸을 때 맞고만 살아가지고 맞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만 들러주고 내가 배우는 게 사람을 때리는 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뭐 눈만 마주쳐도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녔었어요. 외롭고 막 그래도 묵묵지는 아니어도 그냥 버텼어요. 그냥 버티다가 이제 막 이렇게 17, 18 될 때부터 막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근데 다른 애들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나가요. 근데 나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겨우 소년원 갔죠. 저는 저 살면서 부잣집 애들은 본 적이 있는 소년 때. 네. 부잣집 애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절도였어요. 핸드폰 그냥 주워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절도로 돼버려가지고 저는 소년원으로 가게 됐어요. 망했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모는 있었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7년 만에 연락, 얼굴도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집을 안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방황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년원은 모두 10곳.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한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이들이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고
평범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 KBS 시사기획청은 소년원생 전수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고 법무부를 통해 전국의 소년원으로 보냈다. KBS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이들은 총 885명, 응답률 91%.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이들의 답변을 꼼꼼히 분석했다. 1차 보호망의 부재는 뚜렷이 나타났다. 소년원에 오기 전 10명 중 6명은 보호자의 변화, 가정 해체를 경험했다. 부모의 이혼, 사망, 투병, 시설에 맡겨진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절반을 넘었다. 부모가 나를 때렸다. 부모가 자주 싸웠다. 부모에게 언어폭력, 막말을 듣고 자랐다. 부모가 서로 때리며 싸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가족 해체가 됐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 사망, 그다음에 부모의 학대, 부모의 폭력, 이런 정말 갖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일탈과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 안전망인 학교도 이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소년원에 올 때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그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 비행은 반복됐다. 10명 중 9명은 성인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이 있고 47%는 이미 소년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비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 하는 건 아이들 자신이었다.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싶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소년원에서 배우고 나가면 아이들은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광주 시내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이 외진 곳에 소년원이 있다.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광주 소년원은 학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9호, 10호 처분을 받고 와서 주로 직업훈련, 이론 및 실기를 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기관입니다. 소년원이 학교라지만 모든 소년원이 실제 학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할 수 있는 소년원은 4곳뿐이다. 나머지 소년원은 직업훈련만 이루어지고 학교 졸업을 원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 수업을 하는 소년원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채용한 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빠듯하다. 학생들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제 사회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 예를 들어 뭐 협력이라는 말이든지 뭐 이타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타가 뭔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현재 소년원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마다 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이제 학력이 낮은 수준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요청이 오면 협업만 할 뿐 소년원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일반 학교에는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들었던, 교육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수가 좀 부족하다는 점. 교육부에서 저희 소년원에 좀 더 부족한 과목들이나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이들의 수업이 좀 더 양질의 수업이 될 테니까요. 학교 수업을 하는 소년원마저 이런 상황이라 기초학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이 아이들이 학교로, 사회로 돌아가 적응하지 못하면 비행과 더 큰 범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살고 나와서 뭐 사고 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돼. 막 잘리고. 밖에서 사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사는 게 더 편할 정도였었어요. 소년원을 나오는 순간 이제는 현실인 거예요. 바깥의 외부의 공립학교는요, 이 아이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죠.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한 학생들이 가장 기다렸을 점심시간이다. 한창 성장기라 금방 허기가 진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깐만. 먹어. 먹어. 저 가끔 편지 받습니다. 이렇게 죄 짓고 들어온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종종 저희가 받습니다. 이 한 끼 식사에 배정된 예산은 2,825원. 일반 학교의 절반 수준이다. 똑같은 성장기 아이들인데 소년원 아이들은 다른 밥을 먹는다. 속상합니다. 학교의 학생이나 소년원의 학생이나 지금 한참 자랄 시기이고, 그래서 충분하고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은 비좁고 낡은 곳이 많다. 10곳 중 6곳은 정원 초과다. 게다가 재판을 앞둔 아이들이 조사받으며 머무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서 단 한 곳뿐이라 소년원은 이 아이들까지 대신 떠맡고 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고 최대 2년인 소년원 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런 시설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소년보호기관 대부분이
그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해서 좀 과밀 수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 자체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작용이 돼서. 그러나 부족한 예산 문제가 어렵게 해결된다 해도 시설을 더 짓기는 힘들다. 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일단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일단 범죄에 대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요즘 대중매체에서 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이건 도를 넘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널리 확산되고 인식되다 보니 소년 범죄, 소년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이 더 악화되고, 극히 일부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가장 큰 범죄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기관을, 시설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보도되는 그냥 막 흉악범 막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저 아이들 옆에 가면 다칠 수 있고, 그런 시각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막혀요.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들이 혐오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사실일까? 끓는 물을 배에 붓고 변기통에 밀어 넣어서 실신하기 직전까지 빨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보호 처분, 특별 조치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 보도는 이 소년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시사기획청은 연구팀과 함께 최근 35년간의 소년 범죄 관련 기사를 심층 분석했다. 소년 범죄 기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2017년에 급증한다. 이후 다소 줄었지만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일까? 아니었다. 소년범 비율은 20년 가까이 5%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언론에 담긴 소년 범죄는 현실과는 달랐다. 소년 범죄는 물건을 훔치는 재산 범죄가 가장 많다. 그러나 분석 결과 재산 범죄는 실제보다 적게 보도되고 강력 범죄, 특히 흉악 범죄는 실제보다 9배 더 많이 기사가 쏟아졌다.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거나 재범 방지 방안을 담은 기사는 35년간 계속 줄고 있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즉각적인 호기심과 두려움, 분노를 일으킬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는 점점 더 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년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밖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도 보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년범을 다루고 있는 관점하고 유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언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기사가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소년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고 소년원생들을 잘 먹이고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은 사회적 비용, 세금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교육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소년범은 재범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구금시설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최대 5배의 수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이 잘 커야 성인 수감자가 아닌 세금 내는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다. 방치되고 돌보지 않고 이 친구들이 개선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인범으로 우리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담장을 높여야 되고 사회적 비용을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지출해야 돼요. 정말 5년, 10년 뒤에 성인범으로 이 친구들을 만날 것인가? 세금 내는 국민, 적든 많든 성인범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담장을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걱정 없는 이웃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후원자분 중에 되게 교수님이고 뭐 그분은 해외 유학하고 되게 부유하고 뭐 그런 가정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죠. 저희를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이 좁잖아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저와 아이들은 언제나 만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차라리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아이 주변에 나쁜 아이들이, 위험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없는 게 더 현명한 거구나 하면서 저는 그분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소년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교육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소년원을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베테랑 교사들이 정말 특수한 교육 기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다수의 인원들이 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해서 바깥에 있는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소년원이다. 높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건물. 이중, 삼중으로 철저한 보안 장치가 돼 있는 구금 시설로 들어가 봤다. Obviously, steel door. They're in their bedrooms during evening hours, usually from 8 p.m. till wake up class time. So that'll be probably about a 6 a.m. wake up. 이 학생들도 24시간 직원들의 통제하에 생활한다. 보안구역에서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쓰는 일은 없다. 1인 1실이다.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고 마음대로 밖을 오갈 수 없는 건 한국 소년원과 다르지 않다.
They do have jobs, so throughout the week, there's a random order for where all the kids usually get to shower, clean the showers, clean the counters, the windows. They do get to vacuum as well, wipe down the windows out there throughout the day. It's kind of education, right? Yes. 이 아이들도 순탄하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비행을 저질러 이곳에 왔다. I go to church. I go to armed robbery charge. If you're not selling drugs, you robbing people. If you're not robbing people, you shooting at somebody. You know what I mean? You're not doing nothing good. It's nothing productive in the area I was at. So. 이들은 왜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으로 보내졌을까? 강력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Well, we try to be restorative and not punitive. So especially dealing with youth, we want to try to get them services, classes, programs, things like that they need instead of sending them to a more prison-like system where you're pretty much shutting that young man or young lady off from society.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them to get back into it and live a productive lifestyle. 한국 소년원은 법무부가 운영하지만 이 소년원에 있는 학교는 주 교육부가 담당하는 공립학교다. 대부분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오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인데 이 소년원 학생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다. Our school schedule is very packed. We have no study halls, no downtime. And we do a 9-period school day. And we do that because we know that most of our kids are behind. So every day, every student has 2 maths and 2 Englishes because we know that we have gaps to fill and we have work to do.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법무부 소속이 아닌 공립학교 교사들이다. 학생이 어디에 있든 학교 교육은 주 교육부 관할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So when you truly if this were test atmosphere, I can't help you to understand that. You're on your own, but since we're practicing, we'll try and make sense of it. So, do you understand this word? To analyze is to break something down. I think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do. So I really feel like making sure that we are providing an education that is what they're supposed to get. 한 반에 학생은 12명에서 15명, 소규모다. 교사는 1명이지만 수업을 지원하는 직원이 2명까지 배치된다. 학업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철저히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이유다. We make sure that the other thing that we do is we tailor the curriculum to our kids, to our students. If we have a kid who is in pre-calculus, they are going to get pre-calculus. If they're in pre-algebra, they're going to get those. So we stay with the kid and their abilities and the classes that they have passed. 급식비 차이 같은 것은 없다.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양질의 식사를 하며 성장한다.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은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생을 따라다니며 지원되기 때문이다. In Philadelphia, if the cost is $10,000 per kid, and that Philadelphia kid comes here, we get $10,000. So the concept is really the money should follow the kid. You know, it's revolutionary in some ways, but it makes so much sense. Wherever the kid is, the state money should follow. 이곳에서 배운 아이들은 학업 성취가 높고
재범률은 낮게 나타난다. 한때 문제야, 범죄 소년이었던 이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을 간다. 사회인이 된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Just the fact that people gave me another chance. People believed in me, you know, people didn't count me out. And the fact that I was able to also pursue and further my education, which is huge. 소년원에 온 아이들을 왜 세금을 들여 이렇게 잘 먹이고 철저히 가르칠까? 교사는 이렇게 답했다. If you don't spend it on them in their youth, you're going to be spending that money on them the rest of their lives because they're going to be in the jail system. That's how I look at it. And if you can make a difference at the younger age, you might be saving tax dollars in the long run. 사람 소리였다. 길에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돕는 배달기사.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방대원과 통화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쓰러진 남성을 지켰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하자 길터주기를 요청하며 이동을 돕는다. 사인 들어갑니다. 길 타주세요. 시민들은 이 20대 배달기사에게 진짜 영웅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 사람이 순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좋은 일 하셨네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소년원은 총 3번을 갔었고 분류심사원은 더 많이 갔다 왔죠. 항상 이제 성인 되면서 교도소들 락걸릴 거라 했는데 그런 시선이나 편견을 깨고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계속 교류를 했고 뭐 잘하면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다음에는 뭐 이거 해봐야지 이러면서 또 그 다음 길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셔서 저는 좀 잘 버텼죠. 위기를 겪고 방치된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아지는 기적 같은 일은 현실엔 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어른이 됐다면 그 아이 곁엔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속담이 생각났어요.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아이들은 보면 사흘이 아니고 밥을 언제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잠잘 곳도 없고 그리고 보호자도 없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정말 비행이나 있던 어떤 이런 범죄는 너무 가까운 거죠. 보호하세요. 이거 물건 좋습니다. 긴 방황을 힘겹게 끝내고 일터에서 성실히 자기 몫을 척척 해내는 어른이 되기까지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소년원에서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냥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셨어요. 소년원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이라 부르며 함께 걷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네가 그 24년 동안 터널 속에만 있었다고 그랬을 때 그 글을 읽고 네가 터널 밖을 나올 때까지 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아버지 그 터널이 아니었어. 터널이 아니었어? 불이 켜져 있었어. 터널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내가 눈 감고 뛴 거야. 내가 눈 감고 뛴 거야. 야, 멋진 표현이다.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지. 살아가는 게 다 버티는 거야. 진짜 근면 성실하게 이렇게 가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강하게 자신감 있게. 자, 가자. 네, 물. 저는 어쨌든 소년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항상 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거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네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좋은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너의 역할이라는 점을 항상 얘기해 줍니다. 다시 너와 즐겁게 생활하고 또 네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 한번 기회를 더 주신다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한번 맞아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부탁했던 게 있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나는 반딧불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깔아주실 BGM이 있으시면 나는 반딧불 이런 거 하나 깔아주시면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